가서 보이는 건 나무, 보이는 건 시멘트요. 네네. 사실 이런데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물 들어오고 빠지고 뭐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으세요, 현장에서?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좋겠다, 나쁘겠다 그러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팁을 드리자면 일단 뭐좀 손품은 좀 팔고 있어야겠죠. 손품을 팔고 있어서 여기가 대장주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바닥 찍고 여기 저는 이런 지역들만 가거든요. 바닥 찍고 요렇게 올라가는 요 지점들, 요렇게 삼각 트라이앵글 요렇게 올라가는 요 지점들을 좀 많이 가는데 갔을 때 이렇게 반등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로 어느 정도 나오거든. 실거래가도 나오고 이렇게 보면 그 지역 다음으로 비싼 아파트를 검색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것들은 이제 같은 수요층이거든요. 그 다음에 비싼 아파트가 뭐냐 이거죠. 그거를 이제 물론 손품으로 받아놓고 요거 한번 구경하고 그 다음 여기 구경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그러니까 A급 지역보다는 B급 지역에 있는 중개사들을 만나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요쪽에서 이제 A급 지역에서 있는 중개사님들은 요거 B급 지역하고 C급 지역 되게 많이 까거든요. 그런 데는 사람도 못 살아 하고 왜 그래? 우린 쳐다보지도 않다. 라는 관점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B급 지역에는 그 수익률 구간으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B급 지역에 있는 A급 아파트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쳐다보는 거죠. 거기 중개사님한테 여기도 물어보고 여기도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관점이 좀 객관적인 관점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팁입니다. B급 지역에, 그러니까 A급 지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B급 지역에 있는 중개사님들하고 어느 정도 그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좀 좋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를 많이 가거든요. 미분양 아파트를 많이 갑니다. 미분양 아파트 가보면 정말 절박해요. 정말 절박해요. 한 개라도 팔아보려고 진짜 들어가게 되면 제가 한 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 김해 연지공원 프로지오라고 있습니다. 걔가 김해의 대장인데 걔도 미분양이었어요. 미분양이니까 들어가니까 신발을 뺏어가 버리대.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지금은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팔고 먹었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브리핑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는데 뭐 여기 호재는 뭐고 승수권 어떠고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관점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 들어보는 관점이 조금씩 그 정립이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지역, 지금은 뭐 또 무너졌다는 표현보다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지역들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의 미분양 아파트를 좀 가보시는 게 관점을 잡는데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갭 투자할 때도 어느 정도 유용은 좀 할 것 같고요. B급 지역의 미분양. 네네. 진짜 그런 식으로 극강의 가성비를 추구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소액 확실히. 투자를 좀 그러니까 저도 투자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투자금이 좀 어떻게든지 좀 줄여볼까라고 생각해봐서 그런 것도 접근하는 거죠. 두세 번 참았다가 이렇게 모아서 얍 해가지고 네네. A급 지역 얍 이렇게 그럼요. 하셔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네네.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이제 제가 한 10개 정도 갖고 있는데 이제 엊그저께 또 하나 질러가지고 11개 정도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저는 줍줍으로 샀어요. 대부분이 미분양 아파트에서 가고 초치기에서 샀고 그 다음에 그거 작분해가지고 알알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샀고 그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샀거든요. 알아 내놓으라고? 그렇죠. 포항 두어 SK뷰 그것도 갔을 때 포항 뭐 지진 났네 여기서 못 사네 포항자이가 그때 가면서 중개사님이 사진을 찍어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감이 다 떨어졌어요. 이거 뭐 건물 골조가 지금 뭐 허리가 뭐 부러져가지고 막 이런 거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심리가 안 좋을 때 가가지고 하나씩 주워 놓으면 정말 좋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즉 계약금 3천만 원 내외 정도만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미분양 아파트 사서 또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조금씩 자기가 성장하시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두 개 할 거를 6천만 원 모아서 예를 들어서 B급에 A급이 아닌 A급에 C급 아파트를 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선택을 하게 되면 6천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짜리 투자금을 가지고 C급 지역에 A급 지역에 C급을 사가지고 가성비보다는 수익의 관점에서 수익금 수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저같이 이제 기존에 있던 소액 투자의 관점에 봤을 때는 약간의 이제 좀 몸은 좀 불편하지만 이런 것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산도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버틸만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리스크도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후랭이님 말씀처럼 조금씩 이제 A급 지역으로 넘어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B급인데 다 신축이네요. 네, 저는 지금 투자를 해보니까 그게 지금 가성비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소액으로 신축의 B급 지역의 미분양을 잡는다. 이게 포인트네. 네, 그것도 원칙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그냥 개나 고동 죄송한데 그런 거 같은 뭐 광양 같은 경우가 광양이 지금 물량 되게 많거든요. 물량도 많고 미분양도 많고 입주도 많아요. 그런 지역에 미분양을 사게 되면 좀 골치 아파요. 출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장 때 예를 들어서 3억에 분양을 했다 그러면 전세가가 1억이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내 돈이 2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 되면은 2억을 버티지 못하는 물건들이 싹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냐면 김해에 그 유라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푸르주아 자이가 되게 그 명품 아파트인데 그런 물건들 계약금 포기 물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술 기회가 조금씩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미분양을 잡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거든요. 그 지역의 입주 물량의 마지막에 해야 돼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그 미분양을 잡았는데 그 뒤로도 계속 입주 물량이 있으면 얘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물량이 마지막일 때는 괜찮습니다. 요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그 지역의 마지막이거나 마지막 쯤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저는 계속 좋아하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 아파트들도 대부분 그 지역에서 걔만 입주하고 나면 그 뒤로부터 2, 3년간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은 괜찮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좀 있어야 돼요. 조건. 예를 들어서 MCI나 MCG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 알고 계시니까 개인 하나당 중도금 대출이 2건이 가능합니다. 2건이 가능하다는 거지 지금은 2건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대출 규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한 건이 있으면 중도금 대출은 한 건 정도밖에 실행을 못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MCI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MCI 중도금 대출 2건을 일으킬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제도권에선 가능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내가 미분양을 잡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들이 중도금 대출 유예라든지 계약금 뭐 예를 들어 정액제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잔금 유예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거 중도금 대출을 그러니까 법인으로 살 수도 있고 개인으로도 살 수 있지만 중도금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는 유예해 줄 수 있는 단지들이 너무 힘들면 그냥 다 떨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150개 한정 너 사! 이렇게 던져버리거든요. 그런 단지들을 조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맞는다면 저는 그거 진입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그 지역의 마지막 물량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광양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걔 하고 나서도 계속 물량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입주하고 나서도 내가 출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에서 1억 5천을 거기다가 박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2년 후에도 그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런 지역들은 조금 패스하시는 게 좋죠. 제가 질문지에다가 넣지 않았는데 이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네네네. 대구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시장이요? 네. 대구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국에서 대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모든 장들의 모든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뭐 재작년에 부산행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부산행 가자 조정 풀리자마자 싹 들어가고 뭐 계좌 받아놓고 뭐 12시에 막 계약금 막 3천 아니고 막 1억씩 2억씩 집어넣어버리고 그다음에 막 상승원동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허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신 분들은 괜찮겠죠. 사신 사람들도 또 그래요. 와우 나 2개밖에 못 샀어 그러거든요. 와 4개 샀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보면서 허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저장을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 몰랐네. 다음 장이 어딜까라고 고민해보니까 잠깐만 대구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미분양도 많네. 그런데 언제 끝나냐? 그러고 봤을 때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대구 수성구의 물량은 끝납니다. 내년 상반기. 그리고 동구 물량부 동구하고 남구 그다음에 서구 물량은 내후년 그러니까 2년 후에부터 물량이 끝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대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이 많습니다만 창원에서도 그렇고 김해에서도 그렇고 물량이 끝나는 시점쯤에 있는 지역들은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고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 수성구를 쳐다보시는 분, 대구 수성구는
이제 뭐 자타공인이 이제 합군의 명성이지 않습니까? 대구 본물동이라든지 이쪽 지역 저도 이제 많이 가보고 있는데, 많이 가봤다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한 2, 3억 정도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뭐 15억 구간에서 지금 12억 구간 한 3억 떨어지고, 호가 뭐 떨어진 거 뭐 금매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뭐 이제 한 1억 정도 더 떨어진 호가 물건들이 더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그거 비과세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걸 털고 여기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1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비과세를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던져버리는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호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될 것이냐가 관점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동구, 남구, 그 다음에 서대구 이런 쪽으로 물량이 없어지는 지역들을 관심 가져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해놔야죠. 그리고 반등은 물량이 없어지는 즈음에. 요즘에는 좀 조심스럽더라고. 그 전에도 반등하기 또 시작하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대구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한 번씩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 가보면 또 지금 또 매수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요즘에는 선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돈이 좀 많아요. 돈이 좀 많아. 그래서 아유, 내년에 들어올 때 얘네들하고 난 경쟁하기 싫어. 지금 세팅해놓고 나는 걔네들 올 때쯤 기다릴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또 대구 시장 또 진입하고 계시거든요. 소액 투자하고는 안 맞죠. 그렇죠. 소액 투자하고는 안 맞아요. 출혈이 심해요. 내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풍수도 깎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대구 수성구의 신축이 지금 8억에서 9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이거 정비구역 지정된 이런 것들 지역 보면 8억에서 9억인데 잠깐만. 대구 동구가 지금 6억 구간인데 수성구가 8억이야? 수성구가 9억이야? 그때부터는 잠깐만, 이게 9억에서 더 떨어질까? 라고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그거에 동참하고요. 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대장님, 나 지고 싶은데 내가 욕 뒤지게 먹었잖아요. 에이씨, 기다려, 이씨. 그거 하는 일 그거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설사 내년에 대구시장을 놓쳤다 손 치더라도,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고요. 내년에 대구시장을 놓쳤다 손 치더라도, 거기도 대구도 A급, B급, C급이 있거든요. A급 놓쳤다 손 치더라도 동구도 있고요. 남구도 있고, 동구, 남구 없었다고 해서 달서구도 남았고요. 달서구 낮춰서 손 치더라도 서대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너무 이게 시장이 빨리 돌아가니까 그 선진입. 맞습니다. 선진입. 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전국구로 보고 있는 대구시장. 그러니까 이번에 대구시장으로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이거 부산도 놓쳤고 서울도 놓쳤다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 지금 이제 대구다. 그래갖고 나 실탄하고 이것들 장전해놓고 기다리겠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제 주위에 상당히 많으세요. 대구에서 끝낸다 이제. 그렇죠. 이제 이번에 나는 팔자를 한번 고쳐보고 이번에 제대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주변에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대구가 그렇게 힘이 없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리스크도 많아요. 대구가 리스크가 많아. 정비구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정비구역이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물량을 구원은 좀 진행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물량들이 이제 내년에 없어진다고 치더라도 또 급속도로 한 1년 안에 또 갑자기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의 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안 뭐 침불당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이제 구도심 물량 계속 쏟아지고 있고, 옆에 아산 탕정 물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역의 물량이 끝났는데 옆에 물량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지역이 지금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관심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수성구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기회의 땅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님도 항상 얘기하시지만 입지 분석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합니다.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되고, 때가 왔을 때 왔다 그러시면 과감하게 쫙 이거 돼요 안 돼요 건빠님 이거 나왔는데 물어보고 있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나서 공부를 좀 해놓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중개사도 한번 만나보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여기는 이렇게 보고, 저기는 여기를 좋게 보는구나. 여기는 여기를 나쁘게 보는구나. 나쁘게 보네? 잠깐만 땡기는데 한번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대구는 이러다 다 죽어 구간이라고. 지금. 네, 다 죽어. 오일남 형님이. 네, 다 죽죠. 네. 지금 들어가시는 건 조금 저도 비춘 것 같아요. 전세를 맞추기도 힘들고, 설사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출혈이 심해요. 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